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17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문화의 힘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자, 우리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제가 특히 수도 이름이 우리 아라가야, 우리 가야의 여러 소국 중에 현재의 하만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아라가야의 명칭과 되게 같다. 예. 자, 오늘 내용은 좀 상상력을 조금 잡아 늘리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미 반, 정보 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을의 어원에 대해서 그게 원래는 마리골 내지는 골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마리흘, 즉 마리가 있는 거처하는 동네다, 고을이다. 그래서 여러 주변에 속한 고을들을 다스리는 중심지다. 그래서 말있고 현재도 이제 말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여러 군데, 말헐이라는 지명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원래 말이골, 말이홀 이러다가 말헐이 됐다가 이거는 마을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마고에 대한 흔적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어떤 뭐냐 예전에는 인류 문명 초기에는 모계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인정할 거예요 아마. 문화 인류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자가 훨씬 소중했죠. 중했죠. 남녀 중에 구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신도 좀 더 여자 신이고 중요한 일도 여자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남성 위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신들이 남자가 다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 민족이나 여러 이제 문화를 살펴봤을 때 그 문화에서 아직도 여자 신이 있는 곳이면은 그들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제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부처만 보더라도 이미 그때는 남자 중심 사회였어요. 예, 부처가 석가모니가 예수보다는 빨리 왔죠.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있을 때만 해도 이미 남자가 주도하는 사회였어요. 그 다음 예수가 등장했을 때도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종교지만은 사실은 중동의 문화,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 종교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로 제조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는 변방이었어요. 예, 그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얼개를 맞춰서 이제 작품이 된 건데, 그래서 이슬람이랑 사실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유사하고. 그러면 그 이슬람의 뿌리는 원래 또 다른 곳에서 왔다. 예. 자,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옛날에는 원래는 신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예수의 엄마 정도로 약간 자리가 내려앉았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엄마 마고의 본명은 말이라고 보이잖아요. 그것을 신봉하는 흔적이 이 세상 어디보다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뿌리는 상당히 깊다. 자, 마고는 고자가 시어머니 고자예요.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남자 우위의 시대에. 우리가 한자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 중에서는 한 집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왕이에요. 여왕이죠. 그 집안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마마라고 많이 하잖아요. 마님이라고도 하고, 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존칭인 마고가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의 본명은 말이다. 영어로 발음하면 메리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지구는 상당히 작았다. 그리고 소통이 되게 잘 됐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이제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빠뜨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EBS죠. 골라돈 다큐 웅류의 흔적이 발견됐다. 잊혀진 한국 여신 웅류의 비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홍산 문화에 지금 저 만주 지방에서 발견된 거고, 우리 고조선의 원류로 보이고 또한 우리 문화의 원류로 보여요. 저는 이것이 우리 당군 신화가 이야기하듯이
원래 토착 토착 그룹이 있었고 그다음 고급 문화가 흘러 들어와서 그게 융합된 문화가 우리 조상의 문화, 우리 한국 문화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잡던 형태를 처음 보여준 거고 이걸 문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단지 모여 산 게 아니라 여러 직종이 분화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명의의 흔적을 보였기 때문에 뭐 예전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이 사이 좋았을 때 고조선 지역 조사할 때 이 지역은 다 고조선 영역으로 분류됐던 곳이에요 이미.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EBS에서는 이것을 웅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웅녀라고. 저는 이 의견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고음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신화랑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흥분할 수가 있는데 당군이 가져온 문화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당군이 가져온 신이 여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웅녀가 곰의 상징이 신이었으면은 이 웅녀의 흔적이, 웅녀의 모습에는 곰의 상징들이 들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웅녀를 따로 모신 죄송합니다. 이 여신을 따로 모신 신전이 있었거든요. 이 홍산 문화에. 거기에 곰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따름이에요. 즉 이것은 고급 문화가 가져온 것은 여신이고 그때 곰을 숭상하던 내부 문화에서 그 흔적이 섞인 거예요, 두 개가. 예, 그래서 이건 곰이 아니고 다른 거다. 즉 뭐냐? 당군의 그룹이 가져왔던 그들의 신이다. 당시에는 전부 다 여자 신이었다. 그 여자 신의 이름은 현재는 마고 그 당시에는 마리였을 것이다. 그 마리의 흔적은 중앙아시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기독교에서 예수의 엄마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메리가 많다. 메리, 마리안, 마리아네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즉,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저 여신은 마고다, 메리다, 마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도 우리의 마마님, 마님, 상감 마마, 대감 마님,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쓰이는 엄청난 단어가 됐다. 그리고 민속학에서 뒤져보면은 수많은 마고의 흔적이 보인다. 삼신 할매부터 시작해갖고 온통 여자 신들이죠. 이름은 마리하고 다르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문명은 엄청나게 오래된 문명이다. 네, 그리고 그 몸통이었다. 다 아주 다재다능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마리를. 그래서 최초의 인류 문명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류 세력이. 왜?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응용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본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웅야가 아니고 이거는 말이다. 당군과 함께 온 그들이 모시던 신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석가모니보다 당연히 예수보다 훨씬 이전 인류의 아주 초창기 문명에서 섬겼던 신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지라는 책에 그 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문화유산이에요. 그 책은. 예. 지금 정통 강단사학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상의 산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학계는. 예. 자, 그리고 실제 보면은 지금도 샤머니즘, 무속 이 파묘의 한 장면인데 전부 다 여자예요. 그렇죠? 우리 남자면 박수무당이라고 해서 예외로 치죠. 이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다.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제사장이 남자였으면 지금도 아마 대부분 남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신심, 하늘에 대한 그 느낌, 소통하는 거, 지금도 무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동네마다 깃발 걸고 있는 데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수용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네, 차용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신과 교감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종교들에 대한 차용이 되게 용이해요. 근데 그걸 우리식으로 수용해요. 우리의 뿌리대로. 그래서 되게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게 상징이다. 지금 전 세계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만큼 무속인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거기다가 불교는 이제 들어온 지가 오래됐죠. 우리나라에 기독교보다는. 그래서 많이 토착신앙과 결합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 산신각 다 있죠. 예. 절 사람들 중에서 점 보는 사람도 많아요. 사주 봐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원래 불교랑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때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불교라는 옷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청동기 시대의 제사장에 대해서 발견된 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재현을 한 그림인데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맞아요. 뭐, 이 청동검 상징이죠. 그리고 가슴에 다른 이렇게 큰 거울, 청동 거울. 이런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그리고 신을 부르는 이 방울을 들고 있고, 옆에 가슴에도 방울이 달려 있고, 허리띠에는 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으면 빛이 번쩍번쩍 나고, 뭐 소리가 요란했을 거예요. 이 제사장의 모습인데, 저는 되게 그럴싸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 발견된 유물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시베리아에서 체록되어 있는 옛날 그 샤만, 즉 무당들의 사진과도 되게 비슷해요. 거기도 남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큰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에서 이 제사장은 아까 여신 보셨죠? 거기랑 거의 동시기예요. 그죠? 홍산 문화가 기원전 4,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이에요. 신석기 시대의 문명을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계 최고의 신석기 문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때는 여자가 신이에요. 그런데 고인돌 그룹에서 이 남자가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수정돼야 된다. 이 여자였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면은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예요. 여기부터 이제 상상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면은 영어의 앵커가 앵커, 즉 닷, 근다는 거죠. 그거 어원이다. 로마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 앙카라인데 옛날부터 앙카라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알 더하기 카라예요. 알 더하기 카라.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만약 맞다면은 카라는 검은색이거든요. 현묘한 검은색, 검을 현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검은색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동양의 이제 전통 사상에서 보면은 검은색은 북쪽의 색깔이죠. 예. 그리고 신령스러운 거예요. 즉 이것은 옛날에 중요한 문명이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지만 컴컴한 그곳, 무서운 곳,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임금은 북쪽에 앉잖아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카라는 그런 색이고 검은색이고 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알맹이. 어디 신이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죠. 우리 알맹이 알맞다부터 알다까지 다양하게 쓰이죠. 우리나라만큼 알자를 다양하게 쓰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알카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성한 검은색. 예, 신비로운 곳이라는 뜻이 있어. 뭔가 큰 힘이 내려온 곳. 즉 이 명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북쪽에 강한 힘을 느끼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마나 그리스가 이걸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그때는 이 당시 이쪽의 문명이 훨씬 빨리 열렸던 곳이에요. 그리스 로마 문명은 그 뒤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알렉산더 대화 이후로.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들이 유럽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 늘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 그들의 한계가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한계가 너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방의 영향을 우리가 엄청나게 받았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은 뭐 코카사스 지방에서 우리가 연원이 왔고 결국에는 우리도 어떻게 식으로 해서 인도 유러피안 인도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인도 유러피안이 우리도 유라시아도 이렇게 초원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봤을 때. 이건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지은 이름이에요. 신성한 걸 다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위에 블랙시가 있죠. 흑해가 있는데 흑해라고 부르죠. 이거를 터키 사람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카라 데니즈라고 불러요. 여기도 카라가 들어갑니다. 데니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흑해입니다, 이게. 예. 이쪽이 북쪽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앙카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지역은 상당히 신비롭고 우수한 문명이 있었던 지역으로 봐지거든요. 터키 사람들은 여기에 11세기, 12세기 때 왔어요. 그들은 유목생활 하다가. 예, 그 전에 여기 뭐 다른 종족들이 있었죠. 동방 종족들이. 자,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고 지금 러시아 북방에 북극해 주변도 카라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름이 카라해예요. 그것도 북쪽이라는 뜻이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앙카라가 알드아이 카라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붙일 수 있는 제일 신성스러운 표현을 붙인 건데 이게 우리의 그대로 다 살아있다. 이 말이 이게 놀랍다는 거죠. 저는 볼까요? 자, 이거 역사 스페셜에서 이야기한 건데 한국의 폼페이 이러면서 아라가야 이야기가 나오고 하만이에요. 마리산 고분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마리산. 예, 우리 마니산도 있고 저기 전북 진안에 마이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머리산이다, 마리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신성하고 하늘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여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던 그런 명칭들이다.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마리산 류의 이름이 여기에 있던 가야의 이름이 아라가야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가야는 가라라고 불렀고 가라는 카라예요. 검은색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라말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가라말. 그 말은 말이죠. 달리는 말. 가라말이면 검은색 말을 가라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가야라는 나라는 그 자체가 아까 앙카라의 가라처럼 되게 신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북쪽하고 상관이 있어요. 즉 지금 한반도 남단에 가야가 있지만 사실은 되게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이름 지었다. 우리는 북쪽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사람이다. 근데 그게 지금 터키에 있는 지명과 동일하잖아요. 터키의 수도랑. 게다가 아라가야는 뭡니까? 알가야예요. 알가야. 앙카라예요. 앙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우수해서 우리말이 거기까지 전달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것을 좀 공유한다는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이고 만약 터키 사람들이 그들의 앙카라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내는데 우리는 아라가이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진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참 그리고 이 가야 연맹체의 주산이죠. 예, 우리는 그런 개념이 있죠.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산이 있다는 게, 그거는 그 산에 산신령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산은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노아의 방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엄청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중앙아시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취합된 거예요. 성경이라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오른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었어요. 그래서 산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산맥이라는 개념이 있죠. 산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산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맥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야지 안 죽으니까. 맞죠. 그리고 그 내려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죠. 그럼 고을이 생긴 거예요. 인류 문명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고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웬만한 산에 다 산신령 다 있어요. 그렇죠? 옛날 당군들도 고조선에 은퇴하고 나면 산으로 가서 산신령이 돼요.
이런 문화를 가진 이런 어떤 자연과의 인간과의 교감에 대해서 인류 문화 역사를 다 반영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다 녹아 있어요. 우리 문화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가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산은 가야산이에요. 합천 가야산, 즉 해인사 있죠. 예, 해인사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가야산에 여신을 모시는 여신이 산신령 여자예요. 그죠? 모시는 정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지금 해인사 안에 있어요. 자,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가 우리 토착 종교랑 섞인 부분이에요. 가야산의 여자 산신이 하늘에 되게 비슷해요. 단군 신화랑 하늘에 신과 교접을 해서 낳은 게 가야의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뭡니까 지금 뭐 6개 알 낳잖아요. 그 김수로가 첫 번째 알에서 나온 거잖아요. 검으로 된 알을 낳았죠. 예. 자, 그렇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리산의 산신령은 누군지 아십니까? 마구예요. 지리산은 토산이죠. 주변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죠. 그런 산의 산신령이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산이에요. 남한에서. 네. 그런데 산신령이 가야산도 그렇고 지리산도 그렇고 여자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지리산 산신령은 마고잖아요. 예. 마리지, 마리. 그 지리산의 다른 이름 어떻게 보면은 마리산이에요. 거기도. 왜? 마리가 주인공이니까, 마고가. 자,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런 시스템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미국, 예?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현해탄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일본에서는 현계탄이라고 그러고 우리 현해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본 말이니까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해탄은 일본 사람이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왜 그러느냐? 현자가 금을 현자거든요. 검고 신비로운 바다예요. 아까 좀 전에 검다는 색깔 어떻게 썼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우수한 문명이 온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위대한 곳이에요. 대부분 북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북쪽이 동양학에서는 검은색이에요. 왕이 북쪽에 앉잖아요. 죽고 나면은 북쪽을 봐요. 북망산이죠. 북쪽을 바라보는. 거기다가 장례를 치러죠. 중국에서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저 북쪽은 우리 문명의 원료라는 거예요. 방위에 있어서. 그래서 봤을 때 현해탄이라는 말에 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검다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이 한반도를 바라볼 때 시각이 담비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해를 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장명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탄자가 있잖아요. 탄자. 여울 탄자인가 뭐 그래요. 한자로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구려 말에 탄자가 있어요. 탄자가. 자, 그걸 까먹고 한자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거거든요. 탄자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큰 골짜기란 뜻. 네, 볼게요. 자, 탄은 고구려의 골짜기. 이건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으니까 자료를 일부러 다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탄은 그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해탄은 일본 사람이 지은 게 분명해요. 다 한자인 줄 알고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현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검은 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반도 쪽을 대륙 쪽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수한 문명이 반도 쪽에서 우리한테 오는구나. 저 바다를 건너가면 신묘한 곳에 도달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탄강이 다 설명이 돼요. 한탄은 큰 골짜기. 여러분 한탄강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가 화산 지형이라서 전부 절벽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탄 큰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이에요. 100%. 그런데 한자로도 저게 쳤거든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순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큰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큰 골짜기로 이루어진 강이다. 이런 거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 이거 확인이 되는 게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죠.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가 성인인데 오타니의 한자를 보세요.
오가 일본말로 크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 예, 대판, 오사카잖아요. 네네. 오, 대, 곡, 계곡곡자잖아요. 골짜기 곡자인데 탄이잖아요. 탄이 큰 골짜기예요. 이 사람이 성이. 현해탄의 탄하고 같은 거예요. 한자는 다르죠. 한탄강에 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곁다리를 좀 걷어내야지. 걷어내면은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음, 음, 음. 말단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공부를 시작할 때는 말단에 있는 걸 공부를 해요. 그러면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본진, 근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엄청나게 단순해지고 훨씬 응용력이 생겨요. 예측력도 생겨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가야, 앙카라. 그걸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류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 우리는 예상까지 할 수 있다. 다른 것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정리 이런 거 있죠. 예. 뭐 이런 거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간단해지는 거죠. 다른 인생살이 세상의 흐름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간단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미나 조짐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기미와 조짐을 탁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일상에 있는 다양한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만 그 원리를 깨우친 사람한테는 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 드리고요 말씀을. 자, 이거는 파키스탄 쪽이에요. 보면 카라치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카라치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뭐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카라치인데 콜라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앙카라랑 같다고 봐야죠. 이것은 카라는 검은색이다. 옛날 귀족들 이름 카라라고 분명히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백제가 부여에서 왔죠. 그죠? 예. 그래서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였습니다. 예. 카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엄청난 단어였거든요. 당시에는. 예. 자, 우리 한류할 때 한자가 한나라도 한자, 우리도 한민족도 한자. 심지어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흉노도 저 유럽에 가서는 자기들을 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헝가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한이에요. 그것도 한자가 엄청난 유행이었죠. 그 당시에도. 원료는 우리예요. 최초의 K-팝, 최초의 한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카라치는 카라 더하기 치라고 보는 겁니다. 치는 누르하치 해가지고 만주족의 이름에도 많이 남아있죠. 청나라. 그죠? 예. 그리고 몽고에서 말할 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치를 쓰죠. 우리도 치 써요. 그게 몽고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쓰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문명의 뿌리를 보면은 고조선 시대에 여러 반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섞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치라는 말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지 몽고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썼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이 다양해졌을 따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라는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몽고에서 자가르 하면은 생선이라고 그래요. 예, 치는 뭐냐? 사람이잖아요. 그 자갈치는 생선을 만지는 사람들, 어부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 증명된 건 없어요? 어떤 몽골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말이 맞겠다 싶었어요. 자, 카라치예요.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귀족.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을 자기들 성을 카라라고 붙은 거예요. 예. 자, 오스만 제국 아시죠? 영어로는 뭐 오토만 제국이라고 하는데 오스만 그 성이에요. 집안의 이름이에요. 오스가 뭡니까? 우리 아사달 할 때 그 아사예요. 해라는 뜻이에요. 해. 우리 아사 할 때 아사참이 아침이 된 거잖아요. 일본의 아이도 아사라고 쓰죠. 아침에 태어난 여자아이 아사코. 네. 그래서 그게 성씨가 된 거예요. 오스만. 오스만. 그래서 영어로의 man이라는 단어가
영어 쪽에서 뿌리가 온 게 아니고 동양 쪽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샤머니즘. 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신기한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이죠. 저 위에 보면은 멜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투르크메니스탄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거든요. 밑에 이란이고 여기는 파키스탄이고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예. 거기 멜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멜이는 유명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아주 고대 도시국가의 이름에 멜이가 있어요. 자, 그들은 전부 다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멜이라는 명칭, 마리아는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되게 중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가 있잖아요. 마리면,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뒤에는 마고 산성, 말이 산성이 있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상당히 이제 재밌다. 상당히 유명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고의 본명이 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그걸 존칭화시켜서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존재로. 이런 것들 설명이 다 된다는 것이고, 파키스탄, 무슨 스탄 많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거는 아프간이라는 종족의 땅이에요. 파키스탄은 파키스라는 종족의 땅이에요. 누구누구의 땅. 발음 너무 비슷하죠. 탄. 다 설명이 돼요, 이게.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위에도 카불이라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보면 카불. 여기가 이제 수도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이 돼요. 우리말로. 카불? 뭡니까? 예.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한벌이에요, 한벌. 지금, 대전의 명칭이 한밭이죠. 그거랑 비슷해요. 큰 벌이에요. 벌. 자, 우리 서라벌 있죠. 서라벌, 새로운 벌이죠. 새로운 벌판.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황야를 생각해 떠올리는 벌판이 아니고, 옛날에는 벌이라 그러면 인간이 살만한 넓은 지역을 벌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카불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그 파키스탄에 보면 물탄이라고 했어요. 물탄. 예. 그게 물 더하기 땅인데, 이게 물은 그 종족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추정이에요. 거기도. 위키피디아. 예. 예. 그다음 땅이죠. 땅이고, 예전에는 우리는 달이라고 불렀어요. 달. 우리 아사달이 있잖아요. 아사. 아까 오스만 제국할 때 아사가 똑같은 거예요. 아침이고 해예요. 해가 뜨는 땅이에요. 아사달. 그 달이 땅이 됐잖아요. 여기서는 탄이에요. 예, 물탄. 물 종족이 사는 땅. 물탄. 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적이다, 억지로 만들어낸 거가 억지 춘향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보면 알타이 공화국에 알타이가, 여기도 알이 있죠. 타이는 크다라는 것이고, 클 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타이가 숲이죠. 큰 거. 가 하면 크다는 뜻이죠. 예, 크고 큰 거예요. 타이가 숲. 그 숲에 사는 동물, 타이거예요. 호랑이. 예, 이런 거거든요. 카자는 큰 잔이에요. 알타이 공화국의 수도예요. 이번에 이제 브릭스 미팅이 열리게 되죠. 큰 잔이에요. 카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잔은 우리가 말하는 한 잔.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 잔 할까? 한 잔이 한 잔으로 안 맞춰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어떻게 보면은 중의적이에요. 한 잔은 큰 잔이라는 말이에요. 엄청 마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은 되게 외국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해요. 자, 그 다음 알잔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알잔, 알자도 나왔죠. 잔은 그 잔이에요. 이건 샘물을 뜻해요. 예, 신령스러운 샘물. 잔은 물을 따르는 거, 물이 나오는 곳, 우리는 술 잔의 잔으로 쓰는 거예요. 이 잔이라는 명칭이 알타이까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벌이 있죠, 벌. 우리 설아벌, 카불. 예, 있고, 보면 또 불가리아가 있어요. 불가리아가. 발칸 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발칸이라는 것은 붉은이라는 뜻으로 되게 혁명적인 이런 힘을 불끈불끈 솟게 하는 그런 단어로서 미사일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이란의 새로운 미사일도 발칸 미사일이에요.
예, 예. 벌큰도 있죠, 영어로. 예, 그게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벌이 저는 우리의 불 있죠, 불. 불 킨다 할 때, 큰 불이 났다 할 때, 그 불하고 벌이 왜 이렇게 말이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거든요. 이건 상상력을 조금 더 잡아 당겨서 내려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중앙아시아 쪽에서 좀 건조한 지역에서 온 말이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요. 그 색깔이 붉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전라도 가면은 붉은 흙 많이 있잖아요, 밭에. 그 벌판의 색깔이 붉었기 때문에 원래는 지역을 뜻하는 벌자에서 북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것은 지금 골라둔 다큐에서 소개된 자료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이게 정리를 해줘요. 카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큰 잔 말씀드렸죠. 이게 지명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실제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중앙아시아, 터키 및 발칸 반도 전역이에요. 사용되는 대형 소태 일종으로 가마솥과 유사함. 여기에 뭐 몇백 인분 볶음밥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실제 그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잔. 이거 모양을 줄이면 우리 술잔이에요. 이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히 카잔이 정말 큰 잔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알잔은 알자가 신성한 거잖아요. 신성한 샘물. 우리한테 소중한 샘물이 알잔이에요. 중앙아시아 터키 발칸 반도에서. 발칸 붉은 반도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랍을 할 때 벌자, 그 벌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좀 건조한 지역에서 황토가 드러난 그런 지역에서 단어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예. 우연히 제가 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 헝가리어로 칼을 갖다가, 헝가리가 지금 뭡니까? 헝가리 핵심 단어는 흥이죠. 훈족이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죠. 지금 다 이 사람들 서양의 외모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하고 날짜 쓰는 법도 똑같죠. 예. 해를 먼저 쓰고 그다음 월 쓰고 그다음 일 쓰잖아요. 어순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 한국 드라마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정서가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훈족의 후손이라는 거죠. 동양에서 멀리 왔다는 거죠.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외모는 지금 아랍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지금 몽골족과 유사한 외모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외모라는 것은 문화보다 훨씬 빨리 바뀐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예. 일단 우리 칼하고 카드라고 발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음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카드 이렇게 했겠죠. 영어로 굳이 발음을 하자면. 예. 자음이 뒤에 두 개 연속으로 붙었기 때문에. 자, 이 단어를 보면은 지금 영어에는 나이프니 뭐 스워드니 뭐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카드가 살아남은 것은 CARD 우리 크레딧 카드 할 때 신용카드 할 때 그 카드로 살아남았어요. 자, 이게 만약 연원이 여기서 이어진 거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칼이에요. 칼의 어떤 특징을 삼아서 카드가 됐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칼은 얇다, 날카롭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우리가 카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얇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가 날카롭다. 베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채택돼서 단어가 카드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